안녕하세요. 여의도 증권사 파생운용팀 구매했던 원도비입니다. WTA 원유 선물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롤오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수익 난 것부터 확인을 드릴게요. 지난 4월 23일 이전 영상에도 보여드렸죠. 약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을 시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릴 때 가격이 약 20달러 정도였어요. 그래서 좀 더 홀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5달러 넘어가면서 청산을 시켰습니다. 가격은 26달러를 순간 돌파도 했었었죠. 그리고 현재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 지금 가격은 24.50달러. 그래서 한화로 기준했을 때 9천만 원. 그래서 합산하게 되면 1억 3천이 넘어가네요. 그 정도 지금 수익을 달성시켰는데 제가 6월물을 갖다가 매수했던 이유, 이게 아마도 내용과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롤오버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투자하고 계신 상품이 크게 딱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저처럼 해외 선물 직접 투자하는 분들 계시고요. 또 하나는 ETF나 ETN, 국내 주식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죠. 자, 이전 영상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뤄드렸는데 다시 이제 6월물이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왜 ETF는 반영이 안 되느냐, 이제 이런 기타 등등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한번 가볍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6월물, 7월물, 이 월물 간의 가격 차이가 스프레드입니다. 4월 29일에 4.54달러 정도였고요. 이 이전엔 어땠느냐? 더 높았었죠. 6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물 말고 이전 만기였던 5월물 7달러, 8달러까지 갔던 상황, 아주 비이상적으로 커졌었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보통 월물간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냐? 1.5에서 많아야 1달러 정도. 즉 1달러 이내에 범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5월 1일입니다. 4월 29일에 4.54달러인가 그랬죠. 지금 5월 1일 가격 차이를 보게 되면 위에 게 6월물, 밑에 게 7월물입니다. 2.51달러까지 대략 2달러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6월물 만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0.87달러, 1달러 이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매매 방법까지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거겠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떨어지게 돼도 얘가 더 많이 떨어질 거고요. 가격을 이제 좁히는 구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익 거래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얘를 매수하고요. 얘를 매도하는 전략. 그럼 어떻게 됐느냐?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시점에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4.54달러 정도에서 1달러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고 보게 되면 3.5달러 정도의 수익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얘 매수, 얘 매도를 했을 때. 일종의 이제 무위험 차익 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베이시스를 이용한 차익 거래.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시장 상황이 아주 자주 도래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아두시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또 수익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궁금해하시는 ETF, ETN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차트를 불러와 봤습니다. 지금 위에 게 6월물이고요. 밑에 게 7월물입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4월 28일을 기점으로 미국에 있는 S&P에 상장되어 있는 가장 큰 ETF죠. 오일 ETF 약 4조 원 정도의 규모 ETF를 6월물 청산하고 7월물로 갈아탄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6월물이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7월물도 비슷한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더 많이 하락하진 않았어요. 6월물이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9일.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오른쪽이 지금 그냥 코덱스 ETF고요. 이게 미래에셋 원유 레버리지입니다. 아랫게. ETN이죠. 그래서 ETF나 ETN 얘네들도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언제 했느냐? 28일, 29일 양일에 걸쳐서 그냥 실시가 됐습니다. 보통 ETF나 ETN 같은 경우는 롤오버를 시킬 때 약 일주일 정도, 거래일수로 따지면 5일이죠. 20%씩 월물을 갖다 교체를 시킵니다. 만기에 다가오기 전에. 근데 이때 워낙에 극심한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6월물 가격 떨어졌던 거 보이시죠? 6.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7월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저점을 찍지 않고 여기서 찍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대략 17, 8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근데 만기에 가까워서 5월물과 6월물 얘네들 가격이 만기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 때문에 6월물을 7월물로 갈아탄 거죠. 뭐 투자자의 어떤 이를테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역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가격 대비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6월물이 더 많이 반등을 했어요. 아까 가격 간 스프레드 보여드렸죠. 앉은 자리에서 4.5달러에서 그냥 1달러로 잡을게요. 3.5달러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계약으로 3,500달러예요. 대략 뭐 4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을 했을 때 이 시점을 기점으로 7월물로 봐야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조회를 할 때도 이례적으로 7월물을 그냥 가장 최근 월물로 조회를 하게끔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따져보게 되면 최저점 3,090원에서 지금 4,450원 한 40%가 조금 넘네요. 그쵸? 40%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뭐 18, 19달러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반등한 부분을 이제 반영을 시킨 거죠. 얘를 반영을 시켰다. 만약에 포지션이 월물로 갈아타지 않고 됐다라고 하면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갔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월물 간 가격 스프레드가 커져 있다라는 건 그만큼 ETF나 ETN을 투자를 할 때 이 월물 교체에 따른 롤오버라는 건 결국 6월물 만기가 되기 전에 7월물로 갈아타는 거. 또 7월물이 이제 만기가 되기 전에 8월물로 갈아타는 거. 이렇게 월물을 갖다 교체를 시켜야 돼요. 그게 롤오버인데 ETF는 그럼 이 부분을 가격에 반영을 안 시키느냐? 당연히 시키죠. 그 손실 부분을 이를테면 투자자가 떠안는 거죠. 그냥 차트상으로만 봐도 보이시죠? 자, 여기에 저점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얘도 여기에 저점 부분까지 뭐 좀 올라왔다가 좀 밀렸죠. 가격적으로 따지면 어떤가요? 여기죠? 여기에요. 그쵸? 근데 못 올라왔죠. 한참 못 미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롤오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극심했던 5월물에서 6월물 롤오버, 또 얼마 전 29일에 발생했던 6월물에서 7월물 롤오버. 여기에서 따질 때 대략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4달러. 그냥 이거 최소로 계산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했죠. 8달러. 한마디로 유가로 따졌을 때 지금 뭐 32.5달러 정도의 가격이 되는 셈이 이 ETF에 반영이 되는 거죠. 즉 앉은 자리에서 8달러 정도를 손실을 보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대에서 마이너스가 발생된 상황이라는 거죠. ETN은 어떤가요? ETN 다시 거래 정지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차트로 봐도 보이시죠? 요 지점. 얘는 지금 이 급반등 한번 나오면서 우리가 그때 뭐 4월 말 석가탄신일이었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런 부분 반영되면서 이제 쉬었다가 딱 거래 재개하고, 예, 이날 뭐 40%인가 50% 급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 시점에서 괴리율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얘는 코덱스 1대1 레버리지예요. 얘는 지금 1대2 레버리지예요. 원유가 1만큼 떨어지면 얘는 2만큼 떨어져야 되고요. 상승을 했을 때는 반대의 경우죠. 근데 하락을 했을 때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ETN, 예, 웬만한 상품들 다 거래 정지됐었어요. 레버리지 ETN. 근데 급반등을 해서 얘가 1대1로 움직이는 애가 지금 이 시점도 못 올라왔는데 얘는 어때요? 예, 거의 그 가격까지 올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괴리율이 다시 벌어진 거죠.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거. 자, 그래서 롤오버를 갖다가 ETF나 ETN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죠. 금이라든지 또 뭐 미국 나스닥 같은 거 이런 애들은 괴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오일 그리고 오일하고 비슷한 천연가스 얘네들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지금 이제 간격을 많이 좁힌 거죠. 이게 더 좁아진다.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만기가 다가올수록 예, 이 스프레드는 좁아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 따른 이 롤오버에 따른 마이너스 되는 부분 ETF나 ETN을 투자하실 때 사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시점 뭐였을까요? 예, 뭐 지나놓고 난 얘기지만 롤오버가 진행이 되고 그 시점에 얘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예, 수익이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롤오버에 따른 두 번의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됐겠죠. ETF나 ETN 사실은 상당히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 상품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손실이 ETF 같은 투자를 했던 분들에게 이제 돌아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아 이게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또 상존에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야 뭐 적당한 시점엔 인버스를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또 적당한 시점에서는 정말 괴리율이 벌어져 있지 않는 레버리지 ETN이 있다. 그럴 때 한번 투자해서 예, 단기간 내 대박 내보는 거고요. 근데 괴리율이 이미 벌어져 있던 게 예,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 있는 상태에서는 ETF를 아무리 저점에 매수했어도 예, 손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죠. 뭐 최저점에서 매수했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직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예, 손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경험 삼아서 아 나는 이제 ETF나 ETN 투자 안 할래. 내지는 원유 쳐다도 안 볼래. 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심권에 두세요. 그리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좀 과감하게 베팅하고 또 뭔가 해가지고 고점에 대했을 때는 예, 매수만을 바랄 게 아니라 어떤 가격 조정을 예상을 해서 인버스에 투자해서 조금 유연하게 전략을 펼 수 있는 예, 그런 매매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번에 이런 사태는 예, 뭐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그쵸? 5월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뭐 한 10.01달러 이 정도의 이제 만기가 이루어졌죠. 그런 것처럼 뭐 몰라서 당했다. 다 몰랐죠. 누가 유가가 10달러 때려가고 마이너스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보시고 또 나름의 공부들을 하셔서 앞으로 뭐 유가가 이렇게 뭐 하락을 했다가 또 반등을 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뭐 40달러 한번 안 보겠어요. 그쵸? 보는 날이 오겠죠.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괴리율이 많이 벌어진다.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진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 그냥 차라리 일반 주식을 사놓는 게 낫지. 또 그 당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예, 이 스프레드는 해외 선물
계좌가 없더라도 차트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요즘 뭐 이제 시세 신청을 해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시세 신청하셔가지고 6월물, 7월물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통상적인 범주에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벌어졌었는지, 그쵸? 말씀드렸죠? 예. 월물간 보통 0.5 정도, 많아봐야 1달러 정도였는데 얘가 6달러, 7달러, 8달러까지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손실이 ETF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 퍼센테이지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유가가 80달러일 때라고 하면 8달러 해봐야 10% 정도밖에는 손실이 안 나겠지만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2달러만 올라도 유가는 어떻습니까? 10%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금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시황적인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뭔가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부는 청산하고 또 조정이 나올 때 또 일부는 들어가 보겠다. 뭐 고점 저점을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근데 무작정 홀딩하는 게 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뭐 26달러에 청산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더 갔어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생각한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가격을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냥 청산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다음 어떤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매도를 들어갈지 아니면 이제 차월물에서 다시 어떤 가격존을 기다려서 뭐 매수를 노릴지. 그래서 마음의 욕심을 버리시고 또 손실 때문에 마음고생들 많으시겠지만 기회들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 여력은 있으셔야 되세요. 몰빵 절대 금지하시고요.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접 또 원유 선물이나 이런 걸 투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ETF의 어떤 손실을 만회하고 싶어서. 근데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 거기에 따른 또 내가 갖춰야 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잘 감안하시고 현명한 투자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전문 카페입니다. 네이버에 있어요. J&I 트레이딩.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들도 많이 살펴보시고 또 잘 모르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 질문도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